이번 학기 마지막 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HTML하고 CSS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스프링으로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쉽죠? 오늘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사이트의 디자인도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돼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HTML하고 CSS는 w3schools.com 사이트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w3schools.com에 접속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튜토리얼에 많은 튜토리얼들이 있고 또 레퍼런스에도 많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사전 같은 거고요. 그쵸? 그리고 튜토리얼은 말 그대로 튜토리얼이죠. 예.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About이라고 있습니다. About으로 들어가서 이게 뭐하는 사이트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About W3 Schools, the largest web developer site on the internet. The largest. 세계에서 가장 큰 웹 디벨로퍼 사이트죠. 3 billion pages displayed each year. 빌리언이 공이 9개니까 30억입니다. 1년에 30억 페이지 뷰. 그리고 한 달에 6천만 명의 방문자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의 사이트, 인터넷 웹 개발자 사이트다. What is W3 Schools? W3 School is a school for web developer. 웹 디벨로퍼를 위한 스쿨이고요. Covering all the aspects of web development. 웹 개발에 필요한 모든 방면을 다 커버하고 있다.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다 해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W3 Schools was created in 1998. 1998년도에 만들어졌고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그 말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에서 W가 3개를 갖고 W3입니다. 그러나 is not affiliated with the W3C. W3C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는 웹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이게 W3C를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을 줄여서 W3C라 부르거든요. 이 w3schools.com은 W3C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이렇게 W3 Schools 그래서 이게 W3 컨소시엄에서 만든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먼저 HTML 튜토리얼부터 튜토리얼을 보겠습니다. 이 W3 Schools가 좋은 이유는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간단하고 그리고 여기 try it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여기 왼쪽에서 이제 우리가 문서를 고치고 이걸 run 하면은 오른쪽에서 반영되는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실행을 해보면서 익힐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try it yourself 요것 때문에 아마 w3schools.com이 the largest web developer 사이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HTML 인트로덕션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요. 오늘은 HTML을 1시간만 할 겁니다. 중요한 것만 골라서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먼저 What is HTML?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마크업 랭귀지라는 거는 프로그램 랭귀지랑은 다르죠. 이거는 그냥 태그 등을 사용해서 문서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언어고요. HTML이 마크업 랭귀지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퍼텍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문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거 다 링크잖아요. 이 링크를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이런 게 다 하이퍼링크인데 우리는 지금 이 하이퍼링크를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이 HTML이 처음 나왔을 때 이 하이퍼링크는 거의 정말 혁명적인 거였습니다. 지금 웹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웹이 널리 퍼지고 HTML을 많이 쓰게 된 가장 큰 또 그 편리한 이점 중에 하나가 이 하이퍼링크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만 끌고 움직이면서 링크 하고 누르면 웹 서핑, 웹의 바다를 서핑하면서 여행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이 하이퍼링크에서 유래된 거고요. 이 하이퍼링크가 가장 큰 특징이 이 HTML의 가장 큰 특징이 하이퍼링크입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가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약자다. 심플 HTML 다큐멘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HTML을 지금 여러분 대학교 3학년쯤 됐으면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도 좀 하셨을 거고 HTML을 모르는 친구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은 중고등학생도 다 HTML 정도는 하기 때문에 또 홈페이지 만드는 게 많이 유행하고 붐을 일으키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HTML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HTML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이제 HTML 막 만든 분들은 참 근본 없는 HTML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우리가 HTML을 정말 근본 있게 만들자. 여기는 모든 태그를 다 외우지 않아도 좋은데 최소한 개념 있는 HTML을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의 포커스를 맞추고 합니다. 먼저 여기 닥 타입 HTML, 이거는 이게 HTML5 문서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HTML 문서는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나죠. 그리고 그 안에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고, 제일 바깥이 HTML 엘리먼트, 중간에 위에 헤드 엘리먼트, 바디 엘리먼트. 그리고 헤드 엘리먼트에는 이 웹페이지의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나옵니다.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관련된 데이터들이고, 이 헤드에 있는 것들이 화면에 보이거나 그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바디에 작성한 부분이 화면에 이렇게 출력되는 부분이고요. 헤드에 있는 부분은 주로 메타데이터들이다. 이 HTML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웹앱의 밑에 examples 밑에 introduction.html을 이렇게 만들고요. 이걸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localhost 8080에서 examples 하고 introduction.html 하면 이제 이 문서가 나옵니다. HTML을 브라우저로 실행시킬 때는 그냥 윈도우 탐색기 같은 데서 HTML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파치, 톰캣 그런 웹서버를 사용해서 그 웹서버를 사용해서 띄워도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요 페이지 헤드 안에 타이틀, 이 타이틀은 여기 나옵니다. 요 상단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타이틀은 사이트를 만들 때 요 페이지 내부랑은 상관이 없긴 한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그럴 때는 요 헤드에 타이틀을 안 써도 되는데, 이 타이틀은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는 주요 이 페이지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상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페이지마다 반드시 타이틀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테스트할 때는 굳이 타이틀은 뭐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what is an HTML 엘리먼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좀 그 단어를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태그 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h1 태그, p 태그, br 태그 이런 거죠. 그리고 이 태그 네임 시작부터 태그 네임 끝까지 이걸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The HTML element is everything from the start tag and to the end tag. 스타트 태그부터 엔드 태그까지 합쳐서 엘리먼트 전부 다 합해서 엘리먼트라고 한다. 그럼 h1 엘리먼트, 그럼 이게 전체가 h1 엘리먼트죠. p 엘리먼트 하면 이만큼이 p 엘리먼트. 그리고 이 앞에 게 스타트 태그, 이게 엔드 태그.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거 이거를 엘리먼트 컨텐트라고 부릅니다. 뭐 엘리먼트 컨텐트 또는 엘리먼트 텍스트, 뭐 엘리먼트 바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 여기 나온 대로 엘리먼트 컨텐트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컨텐트다. 그리고 모든 태그가 엔드 태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br 태그는 엔드 태그가 없죠. 여기 some HTML elements have no content.
like the br element. 이게 이제 라인 브레이크라는 건데 컨텐트가 없습니다. 엘리먼트가. 네, 컨텐트가 없습니다. These elements are called empty elements. 이거를 empty element라고 부른다. 빈 엘리먼트. empty elements do not have an end tag. end tag을 갖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XML 표준에서는 이렇게 컨텐트가 없는 empty element는 슬래시하고 이렇게 GT, 이게 LT고 이게 GT죠. 요 스퀘어 브래킷, 스퀘어 브래킷이 아니고 앵글 브래킷. 예. 그 앵글 브래킷 앞에 슬래시를 딱 해서 끝내는데 HTML은 그렇게 규약이 되게 리스트릭트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BR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닫아도 됩니다. 여기 꼭 슬래시를 해서 끝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슬래시를 해도 사실 상관이 없다. 근데 이렇게 empty element는 굳이 이 닫는 end 태그 이거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HTML 페이지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나오는데 제일 바깥에 게 HTML 엘리먼트고 HTML 엘리먼트 안에 헤드 엘리먼트, 바디 엘리먼트 있고 이제 타이틀 엘리먼트 이렇게 H1하고 P 엘리먼트가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The content inside the body section will be displayed in a browser. 바디에 있는 거는 화면에 이제 표현된다는 거죠. 표시된다는 거고 The content inside the title element will be shown in the browser's title bar. 헤드에 타이틀 엘리먼트 있는 건 타이틀 바에 나온다. 그리고 HTML 히스토리에 대해서 밑에 쭉 나와 있는데 1989년도에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HTML www를 이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만들고 쭉 규약이 발전돼 오다가 지금 우리가 쓰는 HTML5는 비교적 근래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퍼스트 퍼블릭 드래프트가 2008년에 나왔고 W3C 레커멘데이션이 2014년 그렇죠. HTML5 레커멘데이션 2014년에 나왔고 그리고 뭐 2016년에 캔디데이 레커멘데이션 나오고 2017년에 HTML5 퍼스트 앤 세컨드 에디션 나오고 5.1 세컨드 에디션 나오고 그쵸 2017년에 HTML 5.2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부터 따지면은 실제로 HTML5가 쓰이기 시작한 거는 근래 최근 몇 년 안 됩니다. 2014년 정도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this 튜토리얼은 HTML5 표준을 따른다. HTML 베이직을 보겠습니다. 여기 HTML 헤딩 해갖고 헤딩이 H1부터 H6까지 있습니다. Try yourself 보면은 이렇게 1부터 6까지 쭉 나와서 이게 제목이 주로 이제 문서 제목을 나타낼 때 쓰거든요. 문서 내에서 그 단위가 H1부터 H6까지 쭉 있는데 H1은 보통 사실 너무 커서 화면에 꽉 차는 감이 있어서 또 잘 안 쓰는 면도 있고 또 HTML 이렇게 헤딩 5, 6는 또 너무 작아서 제목으로 쓰기엔 또 너무 작습니다. 대부분 헤딩이 이렇게 다 볼드체로 되어 있거든요. 두꺼운 글씨체로. 우리가 보통 헤딩은 뭐 H2, H3, H4 이 정도가 많이 쓰인다. 그리고 P 태그는 패러그래프 태그인데 보시면은 this is a paragraph, this is another paragraph. 한 패러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서를 쓸 때 뭔가 태그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써도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HTML 만드는 거는 근본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디 태그가 바디 엘리먼트 있으면 여기 바디에다가 뭔가 쓸 때 어떤 엘리먼트를 이렇게 정해서 써야지 이렇게 아무 엘리먼트도 안 쓰고 이렇게 쓰면은 근본 없는 거고 우리가 패러그래프를 쓰는 최소 단위가 P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쓸 때 문서를 만들 때 어떤 엘리먼트가 다른 엘리먼트를 포함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 뭐 div 엘리먼트가 있고 div 엘리먼트가 닫고
div 엘리먼트 안에 p 엘리먼트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튼 뭔가 한 패러그램을 나타낼 때 최소 단위가 p다.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이 p를요. 그 다음 링크는 a 태그를 쓰거든요. 그래서 href 쓰면 이 부분이 링크되는 주소고 이 부분이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부분하고 실제 링크되는 주소랑 다르잖아요. This is a link. 여기 화면에 나오는 부분 눌렀을 때 가는 사이트는 여기 w3schools.com. 그리고 여기처럼 이런 거를 attribute라고 부릅니다. 이게 href라는 attribute예요. 이게 attribute name, 이게 attribute body. 그래서 요 엘리먼트가 있으면 엘리먼트에 이게 a가 start 태그, end 태그 이게 엘리먼트 컨텐트잖아요. 엘리먼트의 attribute는 이겁니다. 지금은 attribute가 한 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attribute고 attribute는 왼쪽에 엘리먼트 name 여기 equal 쓰고 오른쪽에 그 attribute value 이렇게 쓰는데 attribute value 쓸 때는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써도 되고 여기 이 부분을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써도 괜찮습니다. 싱글 코테이션 또는 더블 코테이션으로 쓴다. 그 다음 이미지는 화면에 이미지가 이제 표시되는 부분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이게 이미지가 지금 이거예요. w3schools.jpg고 w3schools.com 이거는 이미지가 없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없잖아요. 이미지가 없을 때 나오는 단어가 여기는 alt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width랑 height는 이제 이미지에 여기다 사이즈를 이렇게 여기다 나오게 하는 건데 height 안 쓰면은 보통 width 이렇게 쓰면은 비율도 다 깨지고 하니까 이렇게 만약 하이트를 안 쓴다 그러면은 같은 비율로 width나 height만 쓰면은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지에서 이런 태그에서 이런 width, height 이런 애트리뷰트는 잘 안 씁니다. 앞으로는 스타일을 사용해서 크기를 정의하기로 하고 이 데이터 자체가 아닌 화면에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HTML에서는 앞으로는 나타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 태그도 역시 보면은 애트리뷰트가 이렇게 두 개 쓴 거고요. 이 이미지 태그에도 바디가 없죠. 여기 사실 이렇게 닿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컨텐트가 없는 empty 엘리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진 않고 empty 엘리먼트는 이렇게 쓰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하는데 XML 표준에 맞게 쓰려면 이렇게 쓰면은 좋은데 굳이 꼭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요 이미지 소스에 있는 요 JPG 있으면 이것에 사실 경로에 좀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 경로 없이 이렇게 딱 파일만 썼잖아요. 그럼 요 URL에 보면 요게 현재가 지금 HTML에서 try in ASP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자리, 이 현재 속해 있는 이 디렉토리, 현재 속해 있는 요 패스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쓰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HTML까지 해갖고 여기다 풀 패스를 이렇게 다 쓰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w3schools.jpg 그래서 w3schools.jpg 이게 절대 경로를 쓰는 겁니다. 이게 절대 경로. 그렇죠? 절대 경로고 절대 경로는 이 앞에 이 부분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 안 쓰면은 현재 서버, 그쵸? 현재 호스트 그냥 슬래시 쓰면은 현재 호스트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상대 경로, 그쵸? 앱솔루트 패스가 아니고 렐러티브 패스가 되는 겁니다. 이 상대 경로는 현재 문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 문서의 위치랑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요 슬래시가 점이 현재라는 거거든요. 현재 디렉토리에 w3schools.com 그런 뜻입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w3schools.com. 그래서 요 경로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베이스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HTML 코멘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커먼츠 태그는 보면 이렇게 씁니다. 여기 앵글 브래킷으로 열은 다음에 느낌표 슬래시 닫을 땐 슬래시 또 앵글 브래킷. 요 슬래시나 이렇게 슬래시 두 개 쓰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자바에서나 쓰는 거고, HTML에서는 항상 요 모양으로 주석을 열고 닫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주석은 화면에 표시되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HTML 만들 때도 이 주석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서를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도 이 주석만 보고도 이 문서는 어떤 부분이냐 그렇게 알 수 있게 항상 주석을 만들어가면서 HTML을 만드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거 열고 닫는 걸로 이렇게 멀티라인 주석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이렇게 이 주석 표시 열고 닫는 거 안에는 이렇게 다른 태그가 들어도 이 태그도 전부 다 무력화 시킵니다. 화면에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HTML 컬러 보겠습니다. 이 컬러는 대부분 이 디자이너가 맞춰주긴 하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죠. 여기 컬러 보시면 여기 컬러 네임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뭐 HTML 서포트 140 스탠다드 컬러 네임즈 해갖고 140 140개의 스탠다드 컬러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거 좀 이따 보고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In HTML, a color can be specified by using a color name. 컬러 이름을 써갖고 컬러 네임을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해갖고 여기 토마토 이 스타일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서 스탠다드 컬러 네임을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쭉 컬러가 140개가 쭉 컬러가 있고, 사실 이 컬러 네임을 모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요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컬러를 숫자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여기 샵하고 이게 16진수 6글자예요. 그래서 앞에 두 글자는 레드, 중간 두 글자는 블루, 그린, 뒤에 두 글자는 블루. 그래서 RGB예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가 16진수 한 글자가 비트가 4비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6진수 두 글자니까 8비트. 그 레드 8비트, 그린 8비트, 블루 8비트. 그러니까 세 개 합치면 24비트. 24비트는 이제 20비트가 100만이니까 24비트면은 1600만이잖아요. 20비트에다 4비트가 더 붙었는데 2에 4는 16이니까 16이 100만 하면은 1600만. 그래서 8비트는 256까지인데 레드 256단계, 그린 256단계, 블루 256단계 색깔을 다 섞어서 8비트씩 섞어서 24비트로 트루 컬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4비트 트루 컬러, 그래서 트루 컬러 몇 비트나 그러면 24비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 해갖고 여기다 색깔을 나타내는데, 제일 밝은 게 FF, 제일 흐린 게 00이죠. 그쵸? 0은 색깔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고, F는 색깔이 꽉 찬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뭐 하나만 예를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거 토마토로 보시면 이거 색깔을 이렇게 안 붙이고, 만약에 레드다 그럼 FF 빵빵빵빵 이러면 레드가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 잠깐만요. 여기 샵을 한 개만 붙여야 되는데 잘못 붙였습니다. 레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앞에는 색깔이 없고 중간에 RGB 그린 두 개 이렇게 하면은 그린이고, 그쵸? 그리고 요거는 빼고 뒤에 거 두 개 하면 블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RGB다. 레드하고 그린, 레드랑 블루랑 섞으면 뭐예요? 레드랑 그린이랑 섞으면 이렇게 되죠. 레드랑 그린, 레드하고 그린 섞으면은 아마 옐로우, 이렇게 옐로우 색깔이 나오죠. 그리고 그린, 레드랑 블루랑 섞으면요, RGB, 레드랑 블루랑 섞으면 아마
바이올릿, 예, 보라색, 보랏빛이 좀 나올 거고요. 여기 있는 이 표준 바이올렛 색깔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 그쵸? 조금 달라 보이는데 색깔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랏빛이 나오고. 그럼 뭐 그린하고 블루랑 섞으면 어떻게 되죠? 그린하고 블루랑 섞으면 아쿠아 색깔, 그쵸? 이렇게 아쿠아 색깔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숫자를 갖고 대략적으로 정확한 색깔을 모르더라도 색깔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회색을 만든다 이렇게 빵빵빵빵 하면 검정색이잖아요. 아무 색깔도 이제 빛이 없으니까 검정색이고, 이게 FFFFF면 흰색인데 검정과 흰색 중간이 회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게 연한 회색 빛깔이 날 거고, 여기다가 막 333333 이렇게 하면 되게 짙은 회색 빛깔이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을, 이 숫자를 조절하면서 색깔을 대충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파이어폭스를 쓰거나 아니면 잠깐 볼까요? 컬러 네임 하면은 여기에 컬러 피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파이어폭스를 쓰거나 아니면 크롬의 그 확장 프로그램 컬러 피커라는 거를 쓰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특정 위치에 있는 색깔이 숫자가 어떻게 표시되는지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페이지 색깔을 그냥 화면만 보고도 툴을 사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음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제목이고, 이제 여기 이렇게 내용이 엑셀 표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테이블인데, 문서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일단 스타일은 뒤로 치우고, 요거 tr, 이게 테이블 로우란 뜻이죠. 테이블 로우. 여기 trtd에 tr 여는 데부터 tr 닫을 때까지 이게 한 줄이에요. 그쵸? 한 줄이고, 이 안에가 이건 헤더라는 뜻으로 th를 쓰면은 이렇게 글자가 볼드체로 나옵니다. th 세 개를 쓴다. 그럼 다음 tr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엔 그냥 일반 내용을 쓸 때는 td. 그러니까 테이블은 trtd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제목 부분만 trth, 다른 부분은 trtd. 그리고 한 tr마다 이렇게 td의 개수는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똑같이 세 칸씩 이렇게 나올 거고, 물론 뭐 컬스팬, 로우스팬 해갖고 이렇게 한 행이 한 셀이 두 글자를 차지한다든지, 두 칸 차지하든지, 가로로 두 칸, 세로로 두 칸, 그렇게 또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거 지금 뭐 많이 쓰지도 않고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trtd, 이게 테이블이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unordered list, ordered list. 이건 unordered는 여기 이렇게 순서가 없고, ordered는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는 거예요. try yourself 해보면은 리스트에 이제 unordered list, 이게 ordered list죠. 이건 li는 그냥 리스트고, unordered list로 하면 이렇게 점점점 해갖고 모양이 오더가 없이 나오고, ordered list 하면 이렇게 번호가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뭐 메뉴 그런 거 만들 때 이렇게 리스트로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화면에 게시글 목록 같은 거 할 때도 리스트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테이블보다 리스트를 더 많이 씁니다.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입니다. HTML 블록 앤 인라인 엘리먼트. HTML에는 엘리먼트에 블록 레벨 엘리먼트랑 인라인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블록 레벨 엘리먼트 always starts on a new line. 그러니까 항상 블록 레벨 엘리먼트는 새 행에서 시작해서 그 엘리먼트가 끝나면은 뒤에 라인 브레이크가 저절로 삽입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div 엘리먼트 있어 블록 레벨 엘리먼트 이렇게 나오고, 블록 레벨 엘리먼트 종류들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div도 블록 레벨 엘리먼트고 p도 블록 레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블록 레벨이라는 걸 명확히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보더를 주었습니다. 보더를 해갖고 이 스타일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건데, 일단 검정색으로 1픽셀로 솔리드는 이제 점선이 아니고 실선이라는 거거든요. 실선으로 이렇게 보더를 쳤습니다. 테두리를. 그런데 우리가 헬로 월드 이렇게 쳤는데, 헬로 월드 있는 이 용역에만 보더가 매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록 레벨 엘리먼트라는 거는 무조건 한 줄이 꽉 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P하고 A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은 A, B, C 이렇게 나오죠. A가 한 줄 꽉 차고 B도 차고 C도 꽉 차거든요. 이런 식으로 라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딱 점유하는 거, 이거를 블록 레벨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라인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인라인 엘리먼트는 새로운 행에서 시작하지도 않고 이 엘리먼트 끝에서 뭐 행이 라인 브레이크가 삽입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그젠플에 스팬이 들어갔는데 볼게요. This is an inline span 해갖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헬로 월드 하고, 헬로 월드가 아까 거랑은 다르게, 아까 div랑은 다르게 헬로 월드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딱 차잖아요. 이런 걸 인라인 엘리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팬 엘리먼트는 한 줄을 다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리고 스팬을 P 안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A, C, B 이렇게 되죠. P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니까 한 줄을 꽉 찼는데, 스팬은 블록 레벨 엘리먼트가 아니고 인라인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해당 영역만 이렇게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HTML에서 좀 유념해야 할 것은, HTML은 공백이 하나건 두 개건 엔터가 치건 여러 개건 딱 블랭크 한 개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백을 많이 줘도 HTML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공백을 하나를 주나 두 개를 주나 세 개를 주나 여기다 엔터를 치나 결국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공백 하나만 먹는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만 먹고, 스팬은 인라인 엘리먼트, P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다. 그 여기서 몇 가지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div는 다른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엘리먼트예요. 그러니까 div 엘리먼트에 P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A 이렇게 썼습니다. A랑 B만 쓰겠습니다. 그 div에다가 또 뭐 P를 쓰는데, 이번에는 여기다 스팬을 넣어갖고, 스팬도 이게 인라인 엘리먼트잖아요. 인라인 엘리먼트는 보통 블록 레벨 엘리먼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 여기다 동그라니 이렇게 스팬 쓰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블록 라인 엘리먼트 안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P 이렇게. 이런 식으로 P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니까 한 줄을 다 차지했고, A나 요 스팬은 인라인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 자기가 이 엘리먼트 안에 있는 영역만 포함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 없는 HTML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걸 디자이너들도 이렇게 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개발하다 보면은 디자이너가 이제 개발을 해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에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 만드는 그런 개발 회사에 들어가서 개발하다 보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가져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거요. HTML은 에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잘못 써도 항상 자기가 알아서 해석해서 화면에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근본 없는 겁니다. 뭐냐면 얘는 인라인 엘리먼트고 얘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잖아요. 블록 레벨 엘리먼트를 인라인 엘리먼트 안에다 블록 레벨 엘리먼트를 쓰면 안 된다. 그쵸?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거꾸로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블록 레벨 엘리먼트 이게 스팬 같은 거는 스팬 같은 거는 용도가 대부분 이쪽 A랑 이쪽 B를 다른 스타일을 주고 싶을 때 이쪽 스팬하고 이쪽 스팬하고 스타일을 다르게 주려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그냥 뭐 스타일 다르게 줄 필요가 없다. 그럼 A, B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맞는 거다. 예, 이게 맞는 거고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스팬 이거는 인라인 엘리먼트 내 블록 레벨 엘리먼트를 사용했음. 이게 근본 없는 HTML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됐다. X.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인라인 엘리먼트 내에 블록 레벨 엘리먼트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블록 레벨 엘리먼트도요. 용도가 달라요. 요 P 같은 건 한 패러그래프를 나타내는 용도고 div는 이게 디비전의 약자거든요. 디비전 엘리먼트는 다른 엘리먼트를 포함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P 쓰고 여기다 div 쓰고 P 내에 디비전 삽입. 이것도 근본 없는 HTML이다. 그렇죠. 우리가 쓰려면 div를 먼저 쓰고, 그렇죠. 이 내에 P를 쓰고 div 내에 P 삽입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이건 잘못됐다. 이런 정도는 정확히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라인 엘리먼트가 나왔는데요. A 링크 거는 거요. 그쵸? 링크 이미지 그리고 포맷은 뭐 인풋이나 텍스트 에리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링크, 스팬,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인라인 엘리먼트고 P, div, h1, 리스트 그런 거 다 블록 레벨 엘리먼트다. 이거 우리가 굳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인라인이고 이게 블럭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div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디비전 약자입니다. The division element is often used as a container for other HTML element. 다른 엘리먼트를 포함하기 위한 엘리먼트다. 그쵸? 그러니까 div 내에 또 div 해갖고 여러 개를 포함할 수는 있는데 P 엘리먼트 내에 div를 쓴다든지 다른 인라인 엘리먼트 내에 div를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용도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이 div 엘리먼트 내에 다른 헤더랑 패러그래프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속에 이 안에 무슨 다른 div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
span element is an inline container used to mark up a part of text. 텍스트의 특정 부분을 포함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게 span입니다.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엘리먼트를 포함하기 위한 블록 레벨 엘리먼트고, 얘는 텍스트의 일부분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나타내기 위한 인라인 엘리먼트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점은 div는 define the section in a document 블록 레벨이고, define the section in a document inline 레벨, span은 inline 레벨이다. 요걸 명확히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썼던 H1, H2, H3, P 이런 것들은 다 블록 레벨 엘리먼트, 그리고 링크 거는 A 태그, 그리고 스팬,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은 인라인 엘리먼트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HTML에서 하나만 더 볼 텐데, 여기에 HTML 시멘틱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멘틱 엘리먼트는 엘리먼트 with a meaning. 그래서 엘리먼트인데 잠깐 의미가 있는 엘리먼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시멘틱 엘리먼트들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무슨 뭐 헤더, footer, 그리고 메인, 뭐 얘는 내비게이션 하는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메뉴를 나타낼 때 내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div 엘리먼트랑 하는 일은 똑같아요. 이 안에다가 다른 거를 포함하는 용도로 쓰는 어떤 컨테이너 용도로 쓰는 엘리먼트들인데, 그냥 div 하고 쓰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헤더, 푸터 이런 걸 씀으로써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거는 다 대부분 블록 레벨 엘리먼트로 다른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몰라도 div 엘리먼트 하나로 다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div 엘리먼트 쓰는 대신 뭐 용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엘리먼트를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뭐 섹션, 헤더, 푸터, 뭐 내부 이런 것들은 aside,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멘틱 엘리먼트를 쓰면은 div를 쓰는 것보다 문서 구조를 훨씬 보기 좋다는 장점이 있고, 얘네들 전부 다 일종의 그 블록 레벨 엘리먼트로 div 엘리먼트처럼 다른 엘리먼트를 포함하기 위한 용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div에 의미만 더 첨부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HTML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폼은 좀 중요한데 이 폼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공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HTML을 우리가 개발자면서 HTML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오늘 HTML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